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SNS 요즘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SNS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뭐 영어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개인이나 이런 단체나 집단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SNS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하는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다음에 카톡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또 뭐 있을까요? 밴더 같은 그 요즘 유튜브도 사실은 그 이 SNS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SNS를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이 핸드폰을 놓지 않고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SNS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파 유튜브 중에서 또 이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명 이분은 SNS 맘이라고 그럽니다. 우파들 사이에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그것도 뭐 대표적인 분이죠. SNS 맘이니까. 강태정 여사님을 이 민심의 천심 시간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군복을 딱 입고 오니까 군대 쫄병 제대한 나는 좀 갑자기 이렇게 얼얼하고 겁이 나는데요. 네. 여기다 민병단 특무대원. 네. 민병단 네. 이 아스팔트 태극기 집회 나가면 네. 민병단 특무대원. 민병단 특무대원 또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애국결사대 인천 애국시민연합회 여성회장. 이 네. 무시무시한 자리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좀 이 설명 좀 해주세요. 민병단 특무대. 민병단은 하는 역할이 네. 지금 이 좌파 정권 때문에 네. 군하고 경찰들이 힘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초들이 보다 못해서 네. 이거 이제 우리가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 애국심이 강한 그 민초들이 네. 나와서 예. 예. 아니 그냥 좀 말씀하십시오. 활동하는 그런 저게요 단체예요. 예. 몇 분이나 되세요? 대충.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저번에 그 이재수 저번 주 집회 때 이재수 예, 이재수 장군 추모 추모식 때는 추모식이 있었죠. 100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여성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100분이 50명이다가 100분 나오셨으면 실제 한 200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계속 모집 중이고. 그렇군요. 근데 제가 탄핵 이후부터 바로 외국 활동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한 2년을 그냥 태극기만 들고 이렇게 흔들고 다녔는데 그럴 때 하고 또 제가 민병단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복을 입고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보람 있고 또 이렇게 남 보기에도 좀 위험이 있어 보이고 한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겁난다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많은 여성분들도 좀 들어오셔서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주로 그 뭐 이렇게 집회할 때 아니면 행진할 때 앞에 나서시는 분입니까? 네, 이제 각 길을 들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네. 저도 집회 네, 나가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때는 또 지원도 또 나가주고 예, 그러시구나. 네. 예. 아이고 겁도 나고.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막 또 힘있게 이렇게 안 하시죠? 집에서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체구도 적고 아주 싹싹하시고. 아니에요. 인상도 체구도 좋으시고. 적고 여성인데 연약한 여성이에요. 근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뛰쳐나왔어요. 근데 이건 이제 또 바깥에 이제 행사 때는 그렇게 하시고 네. 또 SNS 보면 여러분들 이 애국시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톡 가면은 하루에 우리 저 강태정 그 SNS 맘 글이 두세 건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두세 건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올리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두세 건 해야지 난 기가 안 죽죠. 네.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이 외에는 항상 내가 카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집안 식구들한테 욕도 좀 먹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아는데 카톡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뭐야 밴드 몇십 개 밴드 오. 몇십 개 단톡 네. 페이스북 예. 또 뭐 애국 그룹 단체도 애국 그룹만 해도 6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글을 예. 퍼내려다 보면은 이 손가락을 한 150번을 움직여야 돼요. 예. 저도 우리 홍영학 유튜브 좀 봐달라고 이 방송되면은 이 홍영학 TV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네. 이 또 이렇게 구독 신청하는 거는 우리는 많겠거니 해서 그런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그냥 알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때 이제 하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에 지금 프로그램만 해도 7, 8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카톡에다 알리는데도 보면은 뭐 1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밴드까지 그렇게 몇십 개 가지고 있으시면은 저는 여기 아주 매달려 살아요. SNS.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 여기 뭐- 그러니까 제 아들이 네. 집에 오면은 엄마가 이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자는 시간 외에는 진짜 그래요. 예. 엄마, 그 저기야 너무 고개 숙이고 그러면 엄마 목 디스크 와. 그러더니 한 번은 또 엊그제는 또 이래요.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들한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안 살림은 아주 내팽개 쳤어요. 이 애국 활동하고 이 SNS 이 활동하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애국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대로 살림 좀 해가면서 해. 그래서 엄마 지금 나가 제발 좀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근데 아드님이 아직 장가 안 가셨나요? 네네. 예, 장가 가시면은 어차피 엄마는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SNS 얘기할 테니까 이 좀 추워 보이니까 이 좀 예. 따뜻한 옷 입고 좀 편안하게 하시죠. 예. 아이고 모자도 이쁜 것도 가져오셨네요. 예. 아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좀 드레시하고 차밍하신 분이 근데 저를 보고 예. 대단하대. 우리 아들부터가 엄마는 유관순 누나라고. 유관순 그걸 태어나죠. 요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예. 요건 놔두시고 자 그래 이걸 그 SNS를 그러니까 애국운동은 처음부터 뭐 탄핵 때부터 시작하셨지만 그 SNS를 하시게 된 동기는 무슨 특별한 동기가 계셨습니까? SNS를 하게 된 거는 예. 지금 모든 방송들이 다 거짓 언론을 하잖아요. 거짓 맞습니다. 언론 내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주책 맞게 PD 출신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책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SNS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된 이유는 알리려고 국민한테 알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제 친구들부터도 진짜 저는 친구도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모임에 가서도 지금 친구들한테 지금 이 현 시국을 알리려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속 터져요. 네. 예. 이게 참 제가 옆에 이제 좀 부언 설명을 드린다면 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되면 저도 제 친구들 보면요. 친구 고등학교 카톡방 이런데 하면은 제가 어쩌다 실수로 올려요. 저 방송을 실수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 있으면은 얘기는 안 하는데 나중에 나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지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누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야 니네들 뭐 그렇게 지금 그 나이에 그렇게 정신이 없냐? 지금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너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 먹고 사는 것도 이게 유지될 것 같냐? 지금 그 나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났으면 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처음에 야, 뭐 우리들 살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은 그래 너 참 열심히 한다 야. 근데 뭐 그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니? 아주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좀 많이 변하긴 변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특히나 자식, 남편, 뭐 가정 이 생각이 우선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을 깨우치려고 예. 이제 모임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진짜 엉뚱한 답변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뭐 이렇게 신경 쓰냐? 네가 신경 쓴다고 나라가 뭐 제대로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분을 이해하세요. 네네. 그분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차라리 지금 와서 돈 받고 안 하냐 이런 소리 안 듣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아니요, 들어요. 들어요? 그 소리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를 나- 보고 예,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너 저기 뭐야 태극기 집회 얼마 받고 나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네. 걔는 이제 관심도 없어요. 나래요. 관심도 없는 애가 네.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나 한번 따라가봐. 어. 집회 한번 가봐. 내가 얼마를 받고 하나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대답은 하는데 예. 관심 없어요. 그 얘기 하신 분, 예. 저 홍영학 TV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 우리 강인 여사님도 마찬가지고 내 돈 써가지고 합니다. 내 돈 써가지고 강 여사님 본인 돈 써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네. 물 하나 어디 주는 데 있어요. 그럼요. 다 내 돈 주고 사고 뭐 네. 어. 태극기고 뭐고 다 내 자비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럼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중에 이 하시면서 오늘 그 준비해 오신 게 뭐 이때까지 그 SNS 카톡을 하면서 아주 참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게 몇 개 준비해 주셨다는데 어떤 건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는 네.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까요? 아니 저는 저기 뭐야 그 중국 영화 중에요. 예, 예. 한 편인데 네. 8년 전에 네. 201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네. 굉장히 히트친 영화예요. 영화 제목은 모르십니까? 저기 뭐야 44인 버스 이야기예요. 예, 예.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제가 느낀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 영화대로 돌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좀 여건이 좋으면은 미리 좀 받아가지고 영화 화면도 좀 보여드리고 제목도 좀 보여드리는데 네네. 아니면은 또 우리 강 여사님이 좀 아드님을 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영화 그 스토리를 좀 이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예, 예. 44인 그 버스면은 그 대형 그 버스거든요. 예, 예. 대형 버스인데 거기 이제 뭐야 강도 네. 강도가 2명이 네. 올라타요. 타가지고 손님들을 막 겁탈을 해요. 흉기를 막 내밀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겁탈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겁탈은 저기 돈을 뺏는다 이거죠? 이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예. 겁탈을 하고 예, 막 예. 그러는데 그 버스 기사가 여자분이에요. 예. 근데 그 여자분을 여자 기사분을 끌고 내려가 가지고 겁탈을 하고 뭐 성폭행까지 했나 봐요. 그게 이제 겁탈. 예. 그 이제 나쁜 기사가 놈이네, 이제 예. 기사가 이제 걸린 거지 여자 예. 여자 기사분이. 여자 기사가. 예. 그래서 산속 뭐 그쪽으로 막 산 쪽으로 끌고 가서 이 여자 기사분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버스로 돌아왔어요. 예, 예. 왔는데 거기서 뭐야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예.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예. 말렸어요. 예, 말렸는데 다른 그 국민들은 다른 시민들은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린 사람 그 사람도 그 강도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그 폭행을 당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사분이 여자 기사분이 나중에 그렇게 뭐야 성폭행까지 당하고 버스에 딱 올라탔는데 그 시민들이 그냥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냥 구경만 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분노도 안 하고. 네네. 근데 그 여자 기사분이 그 자기를 말려준 그 사람한테 내리라고 그 한 사람한테 차에서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고 자기만 이렇게 말려줬는데 왜 나를 왜 내리라고 하냐. 그러니까 막 여자 그 기사분이 화를 내면서 물건을 안 내리니까 막 그 사람 물건을 막 집어 던지면서 빨리 내리라고 강제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졌어요. 이 사람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버스가 출발을 하는데 네. 이 여자 기사분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으면 그렇죠.
차를 산속으로 막 끌고 들어가서 낭떠러지게 해서 그냥 추락을 한 거예요. 같이 죽자. 네. 그러니까는 살 가치가 없는 너희들은 44인 너희들은 같이 나랑 죽자. 근데 그 진짜 쓸만한 사람, 살 가치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살리려고 내려놓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 내려진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경찰들이 막 와가지고 그걸 막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서 여기 왜 이러냐, 무슨 사고가 났냐. 그러니까 그 이제 버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그렇다는 거. 보니까 그 버스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애매한 그 우매한 국민들이 네.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네. 지금 끓는 물에 자기네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러고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지금 비교를 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이게 신석월 목사님이 잘 인용하던 건데, 네네. 끓는 물에 개구리가 처음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좋은데 지 죽을 줄 모르고 나중에 삼겨서 나온다고. 네, 다 쌍겨져 나올 때까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거의 쌍겨진 상태잖아요. 근데도 예. 몰라요, 이렇게. 분발하자 이런 얘기군요. 아, 여기서 진짜 저는 화병이 다 생겼어요. 그렇군요. 화병 생기고 잠도 진짜 제대로 못 자고 예.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SNS 푸십시오. 응? 예, 자나깨나. 밴드, 카톡, 네네네. 예, 푸시고. 제가 아마 저기 뭐야 퍼나르기 예, 예. 하면서 1등, 2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까 또 다른 거 하나만 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해 주세요. 하나만. 아니 제가 뭐야 이 애국 활동을 하면서 예. 진짜 뭐 존경스러운 분을 예, 두 분 예, 뵀어요. 예. 근데 한 분은 제가 심상경 어르신이라고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저희 그 홍영락 TV에서 네네. 그분을 세미 다큐로 해가지고 그분의 아, 활동 이거를 네네. 이게 그 84세 연세에도 아스팔트에서 그 며칠째 노숙하시는 네네. 어르신 이래가지고 저희 홍영락 TV에서 예. 나와가지고 반향이 컸어요. 사람들한테 막 박수 많이 받았어요. 네, 저도 직접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예. 저희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들고 그냥 막 울컥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예. 그 어르신이 어디 뭐 오갈 데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제분들도 다 잘 됐다고. 네, 세 분 그러더라고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세상에 그 추운 날 아스팔트에서 52일 동안 예, 저희들이 그때 세미 다큐 찍을 때는 44일째. 네, 지금 현재 51일째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 진짜 그분은 진짜 존경스럽고요. 예, 또 한 분은 10월 3일 날 예. 진짜 이 의병 대장님은 김장석 의병 대장님은 처음에 경상도 의병대장, 지금은 이제 전국구 네네. 의병대장. 예, 예, 의병 대장님은 순국 결사대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예. 제가 그걸 알아요, 진짜 청와대에 선두로 진입하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아, 10월 3일 날 그때 예, 예. 그 국민혁명 일어났을 때. 네네. 근데 어느 분이 그 스토리에다가 그걸 직접 보신 분이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글을 봤는데 그 안에 청와대 선두로 이제 폴리스 라인을 뚫고 들어가셔서 저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몇 분이 들어가셨나 봐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쫓겨났대요. 네. 쫓겼는데 여기 대장님은 그냥 누우셔가지고 체격도 크시잖아요. 네. 근데 그냥 누우셔가지고 선글라스에도 군복 입고 김장석 대장. 나는 문재인을 끌고 내려 나가기 전에 못 나간다. 버티기다가 그 경호원들 6명한테 사지가 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이제 내 던지다시피 이렇게 해서 나오셨는데 예. 밖에 나와서 너무 분통해가지고 예. 진짜 목숨을 걸고 자기 죽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네. 각오를 하고 갔는데 목적을 달성을 못했잖아요. 무슨 죄인 마냥 끌려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펑펑 우셨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우시는 걸 못 봤는데 그 옆에서 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행동하는 애국자분이셔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장석 애국 아, 예. 의병 대장님이신 것 예. 같아요. 그 심상영 어르신은 저희 프로그램이
저기 제보를 받아가지고 네. 다큐멘터리 찍어가지고 그분 활동하시는 거 그다음에 생각을 다 네. 전국에 다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봤어요. 사실은 네. 그때 조회수도 많고 그러는데 못 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경 홍용학 TV 심상경 찍으면 나옵니다. 예. 그렇간데 김장석 그 의병대장님 그 지금 대구 경북에 거주하시면서 이제 매일 이 서울 와서 집회도 네. 하시고 뭐 이러신 분인데 이분이 10월 3일 그랬다는 거를 저희도 10월 3일 원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져 갖고 그걸 못 찍었어요. 그래서 못 찍어가지고 나중에 10월 3일 그런 건 얘기를 통해서 지금 듣고 못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분을 그 메시고 제가 한번 그 사실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래서 방송 한번 나갔는데 이분은 뭐 오직 일념이 나라 사랑이기 때문에 뭐 자질구랑 우리처럼 뭐 미사육을 쓰고 이런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나라 사랑 뭐 어떻게 하면 저 나라 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시면 안 그래서 되겠죠.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네, 허리를 많이 다쳤대요.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시는 모습을 꼭 홍용학 TV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전국에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보고 전화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로 생각이 한결같고 그 이분이 순수하게 네. 나라 사랑밖에 모르시는 네, 네, 분이에요. 네. 예. 그 저희도 가끔 격려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만 해도 이분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만 이 홍용학 TV도 무슨 이 상업성에 물들지 않고 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제 우리 강 여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올곧게 그 애국 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출연시켜서 정말 그게 하나의 핵심적이고 특화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걸 유지하라고 이렇게 격려 말씀도 네. 저희들한테 가끔 전화 주세요. 예. 대부분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은 네. 패널들을 그 네.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네. 초대를 예. 하셔가지고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홍용락 TV는 네. 저희도 유명한 사람들 해요. 네, 유명한 분들도 하시지만 하는데 이제 그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기준이 우파의 가치를 분명히 가지시지 않은 사람은 출연 안 시킵니다. 당연하죠. 예. 근데 이렇게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보면은 약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약간 좀 사입이 뭐 유튜브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사입이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은 좀 사절입니다. 뭐 저희들 뭐 아시다시피 뭐 누가 돈 도와주는 건 아니고 요구하는 적도 없고 저희 돈 가지고 써서 하는 건데 뭐 저희들이 그나마 이렇게 방송으로 정말 애국운동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저희들이 뭐 남한테 휘둘리면서 그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표님도 순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을 원하시는 거고. 아이고 아닙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더 여쭤볼게요. 네. 심성에 이 하시면서 네. 그 SNS 하시면서 보람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보람 있는 일은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막았던 그 국민들이 예. 이 SNS를 막 보면서 예. 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또 그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죠, 뭐 사실은. 네네.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그 강태정 여사님의 우파 SNS 맘인데 일단. 근데 저는 예. 사실 새벽 한 3시까지 그거를 퍼나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에 어떤 때는 네. 그 단톡방에서 잠 좀 잡시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무음으로 설치해 놓으세요. 무음 설정 해 놓으면 될 걸 지금 잠이 오냐고 이 시경에 화가 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예, 조금 실수를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무슨 잠이 오나? 막 이런 막 화가 나는 막 그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저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예.
눈만 뜨면은 이거 자꾸 이제 새벽 3시까지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유, 그러시구나 정말. 이걸 누가 알아주나 이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진짜 극성 맞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요. 그런 어떤 열정이죠 그게. 네네. 극성이 아니라 열정이시고 아까 뭐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그런 그 불만도 터뜨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저도 사실은 그 밤새 와요. 밤새 오는데 저도 다 모험을 해놓기 때문에 그 뭐 그냥 서로 이런 건 교류하는 거다 생각하고 저도 그분들 얘기 들을 게 많고 하니까 이제 듣는데 아까 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시면서 좀 저 SNS 활동하면서 조금 이거는 좀 뭐 지금 하는 걸 좀 네네. 고칠 점도 있지만 이거는 좀 사람들이 더 생각했으면 좋을 점 뭐 이런 게 네네, 있으면 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저기 뭐야 SNS 활동하면서 예. 참 진짜 어떤 때는 예. 진짜 싫다 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점이 있어요? 예, SNS 활동하는데 그 서로 막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예, 있을 수 있죠. 글을 올리다 보면은 예. 의견 차이도 있고, 어. 그런데 거기서 막 그냥 쌍욕으로 싸우고, 예. 저는 이게 뭐 SNS 활동하면서도 대화는 잘 안 해요. 예. 뭐 댓글 같은 거 이런 거 달지는 않아요. 예. 예. 그냥 왜냐면 정보를 그냥 퍼나르는 거, 예. 그거를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시비 걸 일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제가 보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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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는 이거 그런 적을 당한 적은 없는데 제가 네. 이제 김장석 그 대장님 글을 제가 네. 많이 퍼날라요. 예. 예. 왜냐면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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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꾸 빠지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예.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 글을 자꾸 퍼날르냐? 어? 음. 그 사람 이게 그래서 이 사람 단톡방이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서 예. 예. 자기 의견하고 이제 안 맞는 글이 올라오면은 예. 그렇게 막 시비를 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그래서 있죠. 지금 그 SNS는 이제 우리 전 세계 국민 외국인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대한민국 카톡방이 진짜 이 문화성이 너무 저급하고 진짜 수치스럽고 진짜 외국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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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그런 점 좀 어. 좀 상기하시고 좀 애국자들이 좀 양지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아이고 좋네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있으면 남의 주장이 있고 네네. 다 이 개성화 사회에서 남의 주장을 수용은 못하더라도 납득은 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제 그게 맞질 않으면 막 비난하고 네. 막 음해하고 네.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사모님한테 내 주장을 왜 그렇게 내 주장을 이해를 못하냐고 이렇게 막 그냥 화를 내고 왔는데 네. 이제 우리 사모님 얘기를 제가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다시. 예. 그래서 이 방송을 예. 제가 계기로 예. 좀 이 방송이 좀 널리 좀 알려져 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좀 보셔서 예. 예? 그런 나쁜 점을 예, 좀 예.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홍윤학 TV 뭐 걱정은 안 하는데 네. 하여튼 뭐 열심히 좀 봐주셔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뭐 관을 세워서 하고 우파 방송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좀 지금 SS 맘 우리 그 강태정 여사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봐주셨고 확산되면 좋죠. 뭐 좋은 얘기 확산되면 좋죠. 예. 저는 좀 문재인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예? 죽기 살기로 할 거고요. 예. 아스팔트에서 죽기 살기로 하고 SNS도 죽기 살기로 하고 예. 저도 진짜 그 청와대 폴리스 라인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예. 저도 죽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저도. 예. 그리고 또 뭐 하실 말씀? 그러니까 우리 잠자고 있는 네. 그 애국 국민들이 좀 아스팔트로 좀 이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좀 네. 많이 좀 나오셔서 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드릴 거는 예. 저는 집회를 나가지만 그 집회 주최자분들
지금 따로따로 좀 하시지 말고 좀 한 군데로 좀 똘똘 뭉쳐서 좀 통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좀 세력이 좀 커져야지 네, 네. 저쪽에서도 좌파에서도 좀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뭐 따로따로 그냥 각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불만이에요. 항상 네. 나오면서. 저쪽에서 뭐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게 양식 있는 일반 우파 국민들 전체가 바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그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 모이면은 그렇게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뭐 아니면 뭐 자기 어떤 뭐 요만한 어떤 권리 이런 게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저 이렇게 여자분들이 뒤에서 또 네. 이렇게 SNS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뭉쳐지겠죠. 뭐. 시간 문제겠죠. 아, 진짜 답답해요. 예. 진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네. SNS를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네. 또 그다음에 또 민병단으로 또 열심히 그 직접 몸으로 뛰시고 계시는데 다음에 나올 때는 그 이제 한번 출연하셔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렸으니까 네. 사실 여자분들 잘 안 나와요. 네, 네. 제가 몇 번 섭외를 해봤는데 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장교로가 있는데 영향 미치지 않을까 뭐 그거 제가 100번 그렇지. 이해합니다. 예예. 그래서 잘 안 나오시는데 강 여사님이 일단 나와주셨으니까 다음에 나오실 때는 이 일반 이 홍연아 TV를 듣는 시청자들한테 요주간의 그 SNS 핫 이슈 네네. 뭐 이게 예민한 이슈는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준비를 해 주시면 제가 네. 너무 부담드려서 아니 오늘 처음이라 제가 네. 준비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아유 아닙니다. 처음이니까 본인 알리고 아까 네네. 그 144명 그 버스 승객이 네, 정말 의미 있었어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러면서 무슨 애국 활동을 해요. 네, 네.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네. 이 애국 활동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목숨 바치고 그렇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구호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 예, 하시죠. 네. 예. 우리 문재인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하여튼 오늘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우파 SNS 마음으로 통하는 강태정 여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말씀은 처음이라서 조금 좀 뭐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이 국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솔깃하게 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희생하고 또 생활하시면서도 가정에서도 이 SNS 카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국 활동, 애국 활동을 하시는 그 본이 되시는 우리 강태정 여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민심의 천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